네, 안녕하세요. 지금 작업 도중에 서페이스가 마르는 거를 기다려야 되는데 마음이 초조해가지고 계속 마르기 전에 손을 대고 마르기 전에 손을 대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요. 사실 뭐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충분히 이제 인내심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작품을 빨리 완성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빨리 결과를 내고 또 다음 단계로 가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커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서페 건져질 때까지 뭐라도 좀 딴 걸 좀 하면서 시간을 일단은 좀 때워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고 또 너무 좀 또 생각이나 이제 뭐 그런 거를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작업을 또 하기에는 신경이 쓰여서 견딜 수가 없고, 그래서 영상을 찍어 보려고 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에휴, RG 리뷰를 마쳤는데 한정판 리뷰를 해보려다가 그게 어차피 내용도 그 안에 다 들어있는 데다가 그걸 또 언급하면 재탕삼탕 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러면 HG, PG, MG 중에 뭘 할까 하다가 의외로 지금 PG가 제 손에 많이 와 있거든요. 이제 아직 찾아가시지 못한 의뢰인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받아온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아직 제작 중인 것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PG는 좀 실물을 가지고 리뷰를 좀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럼 PG부터 먼저 하지 뭐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제품은 PG 엑시아, PG 더블오, PG 스트라이크, PG 유니콘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이게 작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서 제가 이 작품을 어떻게 만들었다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 말씀을 드리진 않을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PG는 어지간히 그 제품이 가진 매력을, 잠재력을 사용하는 종류의 제가 작업을 한 게 많기 때문에 제가 만들기는 했지만 이게 좀 어느 정도는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의 완성도인 작품이라서, 기본적으로는 제품이 갖고 있는 기본 퀄리티를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넘어서는 작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진짜 이 제품은 이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도 이 정도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리뷰를 하면 일단 뭐 이게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일단 PG 엑시아를 그냥 갖다 놨으니까 PG 엑시아부터 리뷰를 할까 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경험해본 뭐 간접이든 직접이든 간에 모든 건프라 중에 가장 뛰어난 건프라로 꼽은 게 엑시아인데요. 그게 뭐 사람마다 다 평가하는 기준이 다를 거예요. 근데 제가 엑시아를 어마무지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사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제품들의 프로포션에 비해서 상당히 주장이 좀 있게 나온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엑시아가 조금 남성다운 스타일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 PG 엑시아는 조금 여성스러운 부분이 좀 강조된 전체 몸매나 이제 프로포션을 좀 가지고 있는 편이에요. 특히 에비카 씨가 디자인을 하셨을 때 뭐 매번 이제 그 실물이 나올 때마다 일러스트를 이제 개발 원고를 새로 이제 그리시는데, 그분도 그 전에는 되게 남성적이고 이렇게 약간 떡대가 있고 허리도 뭐 좀 가늘고
다리도 좀 길고 약간 이렇게 해서 뭐 MG 엑시아가 대표적인 프로포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RG도 그렇고 MG도 그렇고 뭐 메탈빌드도 그렇고 좀 비슷한 프로포션을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퍼펙트 그레이드는 개발 원고를 봐도 좀 뭐랄까 상당히 조금 어려 보이는 체형이면서 조금 여성스러운 느낌이 좀 나는 식으로 그려졌는데요. 그거를 거의 완벽에 가깝게 그냥 입체화를 했어요. 보통은 PG 정도 되면 부품 수가 또 많기도 하고 설계가 이것저것 복잡하기 때문에 개발 원고 일러스트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있게 제품화가 되거든요. 거의 뭐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물론 뭐 PG 유니콘처럼 제품 자체의 구조가 뭐 간단하기 때문에 뭐 그리고 개발 원고 자체도 뭐 어느 정도는 오소독스하게 그냥 되게 평범한 스타일의, 내가 무슨 의미로 오소독스라는 단어 썼지? 아무튼 되게 스탠다드한 체형을 가지고 있는 되게 뭐 특별하게 괴상한 스타일은 아니니까요. 예컨대 뭐 더블오라이저 같은 특별한 뭐 이런 게 붙어 있는 뭐 기체도 아니고요. 그래서 안정적인 프로포션이라고 따지면 PG 유니콘도 상당히 뛰어나긴 하지만 그것조차도 허리 길이에 좀 문제가 좀 있다고 여기는 편이긴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엑시아는 정말 놀랬던 게 프로포션이라는 면에서 물론 뭐 팔이 좀 많이 길다라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고관절을 좀 지나는 수준의 팔 길이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팔 길이가 길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인상이 있는 포즈를 취하기도 괜찮아요. 물론 또 팔이 길기 때문에 생기는 단점도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무게가 무거운 무장을 들게 되면 뭐 지렛대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팔꿈치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서 좀 처지기 쉽고 이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데 사실 뭐 지엔 소드 정도로는 뭐 괜찮고요. 지엔 소드 라이프를 풀 장비에 갖고 한쪽 팔에 들면은 좀 부담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또 하나 장점은 LED가 단선 뭐 어지간히 잘못 조립하지 않는 이상 이제 MGX하고 달라서 LED가 단선 날 일은 뭐 사실 거의 없을 정도로 괜찮은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 프레임 디자인도 좋고 그러나 그 구성하는 얼개는 LED가 지나가기 때문에 좀 단순해요. 프레임이 스트라이크처럼 복잡하게 부품이 연결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분명히 좀 단순하긴 하죠. 허벅지 같은 경우가 특히 뭐 그렇긴 한데 안에 이제 LED 빛이 지나가야 되는 그런 그 특수한 연질, 약간은 연질 같은 이게 뭐 도광 소재라고 그러나 그런 걸 쓰기 때문에 구조는 퍼펙트 그레이드이지만 허벅지 부품은 몇 개가 안 돼요. PGW나 이런 거에 비하면 관절 구조라던가 부품 수라던가 이런 거는 생각보다 좀 단조로운 편입니다. 하지만 몰드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정성이 들어가 있어서 되게 꼼꼼하게 만들어진 제품이긴 해요. 특히 제가 LED를 그다지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면 뭐 건전지 뭐 전력에 의존해야 된다는 점도 있고 결국 전선을 완벽하게 감추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이 있고 또 저는 이제 가동을 여러 가지 포즈로 바꿔가면서 취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인젝션 키트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LED 공작을 해놓으면은 포즈를 자주 바꾸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잘못하면 이제 수작업을 해서 만든 LED 배선이면 단선 날 가능성도 있고 심지어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MG EX 유니콘처럼 어깨가 단선 나기 쉬운 구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ED를 그렇게 선호하는 편도 아니고 심지어 효과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뭐 이런 반다이 공식 제품에서 여태까지 LED가 그렇게 뛰어나게 효과가 좋았던 적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대표적인 게 PG 유니콘인데 PG 유니콘은 LED 효과가 좀 굉장히 안 좋긴 합니다. 죄송합니다. 예컨대 엑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GN 코드 부분이 빛나는 부분 LED가 그렇게까지 이거는 뭐 또
그 영상으로 찍으니까 막 전멸이 심하게 되지만 실제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전멸이 심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거의 그래도 전체가 어느 정도 빛이 들어오고 가운데만 조금 진한 정도이라면, 이게 유니콘, PG 유니콘의 LED는 사실 이렇게 어떤 한 부분만 굉장히 진해서 저는 그걸 멍들었다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먹는 것처럼 불이 켜지지 뭐 전혀 그렇게 인상적으로 전체가 빛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제, 더 휘도가 높은 사제 LED 유닛을 쓰던가, 뭐 그런 게 있다면 모르겠는데 아마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걸 쓰던가 LED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으면 뭐 전체가 그렇게 빛나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빛이 너무 과하면 또 그것도 문제인 게, 디테일이 뭐 그렇게 잘 안 보이게 될 수 있어서 저는 PG 유니콘도 사실 LED를 유니콘 모드일 때 도리어 쓰는 게 낫고, 데스트리오 모드는 차라리 그냥 도색된 사이코 프레임이 낫다고 주장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의뢰인분들께도 가급적이면 LED를 쓰지 마시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다만 제가 만든 것 중에 유니콘 모드를 기반으로 하는 장르가 하나 있는데, 그 녀석 같은 경우에는 도리어 뭐 LED를 쓰는 것도 괜찮죠. 왜냐면 PG 유니콘이 이렇게 갈라진 틈새로 사이코 프레임 빛이 보이는 건 꽤 그럴듯하거든요. 다시 엑시아로 넘어오자면, 엑시아에서 LED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옆구리라던가 상완부라던가 뭐 꽤 있는데, 조금 이상하게 애매한 부분은 사실 요 부분은 완전히 조립하면 덮여서 LED 켜져도 안 보여요. 요 바깥쪽도 그렇고요. 이것도 제가 다 터놓은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 약간 LED 효과가 되게 뛰어난 제품이긴 한데 외장 장갑이 그걸 좀 가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뭐 알아서 공작을 해주시면 조금 더 LED 효과를 느낄 수는 있습니다. 게다가 LED 효과가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사이코 프레임하고 틀려서 이런 부분에 무슨 디테일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LED가 들어오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는 만약에 가능하시다고 하면 LED 이거를 전원을 그냥 아답터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시 전원으로 할 수 있다면. 그 LED가 켜지는 부분의 표정이 다 우수하기 때문에 뭐 굳이 LED를 안 켤 이유가 거의 없거든요. 물론 뭐 지금 영상으로 찍을 때는 막 전멸이 되게 심하게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LED가 상당히 잘 돼 있는 제품입니다. 반다이 제품 중에 MG-EX보다도 저는 PG 엑시아가 더 LED 효과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기체 성격에도 잘 어울리고 효과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들어있는 손도 고정손이 있어서 뭐 무장을 들었을 때 악력이 부족하다던가 뭐 그런 부분은 회피할 수 있고, 전지가동손도 들어있고요. 프로포션, 뭐 조형, 그러니까 조형감이죠. 전체적으로 조형이 굉장히 뛰어나고 디테일도 요란하지 않고, 심지어 데칼 디자인도 멋진데 데칼 퀄리티도 좋습니다. 이건 전부 제품에 들어있는 걸 그대로 사용한 건데 약간은 투과가 되거든요. 약간 투과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밑에 파란색이 조금 밖으로 비쳐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PG 엑시아에 있어서는 뭐 PG 정도 만들겠다라고 할 경우에 있어서 모델링을 좀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별로 그렇게 난점이라고 생각할 만한 요소가 별로 없고, 사전에 미리 지식이 있다면 뭐 팔꿈치 관절은 조금 살짝만 코팅을 더 해서 빡빡하게, 무광 거친 도료나 이런 걸로 조금 더 빡빡하게 한 두세 번 더 뿌려서 약간 더 빡빡하게 만들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뭐 좀 더 내구가 오랫동안 길게 가게 하려면 수지 접착제나 이런 걸로 조금 두께를 늘려놓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그래서 관절의 내구를 조금 보강하면서 하는 게 좋을 수 있다. 그러나 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숙련된 모델러라고 하면 요 제품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저는 단점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꼽는 게 아니거든요. 이 제품을 최고라고 꼽는 이유가 요 부분이, 이 허벅지 축을 잡는 부품이 좀 유격이 좀 있어서 덜렁거려요. 마치 MG 엑시아 생각하시면 되는데 왜 얘도 비슷한 데에 문제가 있냐라고 생각할 정도거든요. 가장 큰 문제가 여기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덜렁거리니까 그 부분을 뭐 순접이나 이런 걸로 덜렁거리지 않게 꽉 잡아주면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물론 순접 갖고는 조금 힘들고 그 부분이 좀 많이 좀 약간 비어 있기 때문에 퍼티를 사용해서 꽉 눌러서 잡는 게 훨씬 낫기는 합니다만, 제가 늘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델러 입장에서 얘기하면 이게 건프라 취미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 모델링 환경을 갖춘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뭐 약간은 일반적인 그냥 이제 조립하고 꼼꼼하게 이제 데칼 붙이고 먹선 정도는 넣을 수 있죠. 먹선 펜 같은 것도 있고, 최근에는 뭐 간단하게 에나멜이나 이런 거 사서 좀 흘려놓는 것 정도는 배워도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실링 다 하고 먹선만 넣어서 사포질만 꼼꼼하게 해서 완성한다고 해도 PG 엑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훌륭한 스타일로 완성이 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충분히 더블로 전체의 그 특히 이제 콕핏에서 그 HUD나 이런 것처럼 보이는 그런 데서 나오는 에비카와시 디자인이, 그게 뭐 전부 에비카와시가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종류의 디자인이 반영되어 있는 베이스, PG 유니콘보다 훨 낫죠. PG 유니콘은 베이스가 정말 쓰레기 같은 베이스여서 좀 진작 이렇게 조금이라도 좀 해주거나 아니면은 형태라도 좀 더 마감을 좀 잘 해주던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베이스도 굉장히 뛰어난 제품입니다. 가동 범위도 뛰어나고 디테일도 좋고요. 이런 프레임, 다리 부분의 프레임 같은 경우도 그렇게 뭐 복잡하지도 않으면서 충분히 기계적인 느낌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 분할 상태도 좋은 편이어서 이제 도색 완성하기에 굉장히 부담이 좀 덜 가는, 그러니까 뭐 마킹 도색까지 막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없는 제품이기도 해요. 그리고 뭐 아이고 뭐 멋대로 돌아가네. 이게 지앤소드 같은 경우에는 맥기가 되어 있는데 뭐 그 맥기를 그냥 두셔도 상관없고, 뭐 저처럼 뭐 자기만의 좀 질감을 내고 싶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만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실드 같은 경우도 뭐 안쪽에 실을 붙여서 녹색 부분이 반사될 때 표정 같은 게 되게 좋은 편이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변형을 한 상태거든요. 넓어지게. 그래서 이것도 뭐 당연히 가동은 다 되는, 지금 뭐 매뉴얼을 안 봐서 그냥 누르면 됐던가? 기억이 안 나서 일단은 조작은 안 하는 걸로.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어깨 부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어깨가 젖혀지는데 그 안쪽에 메카닉 디테일 같은 것도 좋은 제품이고요. 개인적으로 뭐 헤드 생긴 거는 정말 인상면에서나 무슨 면에서나 뭐 굉장히 뛰어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LED 분위기도 정말 좋고 눈도 뭐 상당히 정확하게 빛이 드러납니다. 지금은 뭐 빛이 세 보이진 않지만 이 어두운 데서 켜지면 되게 눈의 인상도 좋아요. 눈에 LED 켜지는 게 보통은 어떤 한 점에서만 켜지고 또 그것도 눈 전체에 빛이 골고루 퍼지질 않거든요. 근데 엑시아는 그렇진 않습니다. 엑시아는 눈 LED가 그래도 정확하게 들어오는 편이에요. 물론 저것도 눈 뒤에 LED가 있는 게 아니고 이 구조상으로는 이 이마에서 빛이 타고 내려가는 구조라서 이마보다 눈이 더 밝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엑시아나 뭐 더블로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킷이라고 할 수 있어요. 포즈 잘 잡고 LED 켜서 실링까지 다 해놓고 뭐 마감을 할 수 없는 환경, 집에서 뭐 스프레이나 이런 작업을 하기 힘드신 분들이라면 뭐 그냥 한 800방이나 1000방 정도의 사포질을 모든 면에 걸쳐서 조금씩 다 해줘서 약간 뽀샤시하게 만들고 꼼꼼하게 뭐 물티슈나 이런 걸로 닦은 다음에 실링만 잘 하는 것으로도 뭐 충분히 디테일은 연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패널라인이나 이런 작업은 좀 해줘야겠지만요. 아니 그 먹선 작업은 좀 해줘야겠지만 패널라인을 굳이 뭐 파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해요. 라이트 유저이신 분들께는. 조형 같은 경우도 이게 팔 관절의 각 형태나 이 팔뚝 전체의 스타일이나 뭐 손가락 형태라던가 네, 굉장히 다 뛰어난 제품이기 때문에 단점이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허벅지가 좀 덜렁거린다는 거, 그리고 뭐 아무래도 팔이 좀 긴 편이기도 해서 무거운 거를 들게 되면 조금 관절에 부하가 많이 가서 쉽게 이제 조금 헐렁거리기 쉽게 된다는 거. 특히 이 축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돌아가는 축은 좀 빡빡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좀 빡빡하게 해놨는데 저 부분이 조금 쉽게 갈려가지고 축이 단순하기 때문에 쉽게 갈려서 좀 덜렁거리게 될 수 있습니다. 좀 쉽게 낙지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라면은 이제 그거 말고 또 하나는 정강이의 LED 빛이 좀 약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손을 봐주시는 게 좋긴 한데 이 킷의 약간 유일한 약점이긴 합니다. 여기에 켜지는 LED로 여기 밑에까지 쏘는 구조기 때문에 이 바로 안에 LED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아쉬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빛이 좀 더 밑에까지 잘 도달할 수 있게 뒷부분을 이제 은박 실링으로 하고 불투명한 부분이 너무 길어지지 않게 또 안쪽에도 좀 깎아내고 좀 이런 공작은 했어요. 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만족도는 뭐 상당히 높은 제품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건프라 랭킹 1위에 계속 뒀었던 제품인데 뭐 몇 가지 RG 제품, 특히 RG 지온 같은 게 거의 뭐 이를 악물고 랭킹을 끌어내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랭킹은 좀 내려가긴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 개인의 랭킹에서는. 근데 어느 정도 고가의 건프라 라인 중에 특히 피지 중에 뭘 가장 추천합니까? 라고 저한테 누군가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단연 피지 엑시아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요 제품을 약간 뭐 반은 장갑을 씌워놓고 반은 벗겨놓고 막 이렇게 전시를 해두고 있는 상태인데 이유가 뭐 꽤 괜찮은 표정을 가진 부분, 특히 이제 외장 장갑을 씌우면 원래는 이 허벅지 사이드에 있는 LED 포인트는 안 보이거든요. 원래는 안 보이는 곳인데 이 허벅지 옆에 부분은요. 근데 제가 저것도 장갑을 조금 잘라서 조금이나마 보이게는 해놓은 거예요. 저 오른쪽 다리에. 그러니까 조금 장갑을 다 씌워서 가리기에는 약간 좀 아쉽다고 생각할 만큼 벗겨놨을 때의 그 표정이 괜찮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옆구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벗겨놓고 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엑시아는 뭐 그 리페어도 그렇고 이그니션도 있고 그래서 파손됐었던 표현이 이제 원작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뭐 얼추 뭐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팔이 되게 길기 때문에 그렇게 뭐 완전히 여성적이지도 않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허리가 어느 쪽에 떨어지고 어디서부터 이제 골반 라인이 시작되느냐 이런 거를 봤을 때 여성적이라는 거지, 다리가 떨어지는 방식도 그렇고요. 그래서 뭐 여성적인 프로페션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흔히 세츠나의 그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뭐 여성적인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전시해 두시면 라이트 유저든 이제 실력이 있는 모델러분이던 정말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페이지 스트라이크를, 이게 뭐 사실 최고의 퍼펙트 그레이드 중 하나라고, 또 그 자리를 정말 오랫동안 지켰던 제품이잖아요. 워낙 훌륭하게 나왔고, 원래는 내부 프레임의 메카니컬한 디자인을 뭐 중심으로 했던 퍼펙트 그레이드 라인에서 본격적으로 그 내부 프레임의 모습과 이제 가동을 양립하는 쪽으로 나오기 시작해서 그 시조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퍼펙트 그레이드의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되나, 컨셉을 확립했던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도 최고로 이제 꼽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훌륭한 제품이긴 합니다. 근데 다만 솔직히 지금 시점에서 얘기를 하자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거는 제가 지금 개조를 좀 해놓은 상태인데요. 특히 개조된 부분이 허리입니다. 지금 허리를 연장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에폭시 퍼티로 이제 허리 블럭을 조각을 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저 블럭만큼 허리가 주저앉아야 됩니다, 원래 제품으로는. 그러니까 엑시아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로포션이 거의 완벽하거든요. 개성이 있는데 그 개성의 밸런스를 참 잘 유지하고 있는 프로포션을 갖고 있어요. 허리 길이라던가 뭐 그런 부분이라던가, 특히 뭐 특별히 뭐 어디가 문제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별로일 만큼 이 정도면 개성 범위 안에 들어가지. 근데 피지 스트라이크는 사실 지금 시점에 와서 얘기를 하자면 허리가 엄청나게 짧아요, 원래는. 그래서 프로포션이 지금 시점에서 평가를 하자면 굉장히 좀 문제가 좀 있는 제품입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말씀드리면 좋냐면, 그 좋아하는 배우가 있으시면 남자 배우든 여자 배우든 간에 그 좋아하는 배우의 사진에서 허리 길이를 반뼘 정도를 잘라내고서는 위아래를 붙여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반뼘이나 한 뼘 정도, 뭐 반뼘을 잘라도 어마어마하게 이상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흔히 피지 스트라이크에 대해서만큼은 이상하게 프로포션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그거는 너무 좋은 kit이라는 그 명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뭐 단점을 지적하는 분위기가 아닌 것도 일단 한몫할 거고요. 허리가 짧다는 거, 허리가 뭐 이사리만큼 짧다는 걸 제외하면 단점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점 때문에 그 부분이 희석되는 것도 있고요. 또 액션 포즈를 취하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관점에서 분명하게 언급할 수 있는 거는 터무니없을 정도로 사실 상체가 짧은 제품입니다. 저거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뭐 허리를 충분히 연장을 어느 정도는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것도 뭐 제가 너무 많은 공수를 들이지 않는 선에서 늘리려고 한 건데, 지금도 영상으로 보시면 은근히 좀 짧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뭐 그림자가 이제 저쪽에서 지기 때문이죠. 조금 각도나 이런 걸 잘 잡으면 뭐 그래도 뭐
허리가 그렇게 짧진 않네 라는 느낌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지 스트라이크는 예나 지금이나 권할 수 있는 최고의 제품 중 하나인데 중간에 한번 리뉴얼이 됐어요. 그 퍼펙트 뭐였지? 하여튼 그 런처팩 비슷한 거랑 뭐 소드팩이랑 해가지고, 근데 그때 리뉴얼 된 게 오히려 스타일이 좀 별로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뭐 객관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그게 뭐 약간 모델러에 따라서 어느 게 더 마음에 드는지 가지고 그냥 결정하면 될 정도로, 특별히 뭐 어느 게 더 뛰어나다, 어느 게 더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저 개인은 근데 그냥 구판 스트라이크가 더 낫다. 둘 다 허리 길이 문제 있는 거는 뭐 똑같고요. 그래서 허리를 좀 연장해 준다고 하면 뭐 지금도 거의 완벽에 가까운 스타일을 뭐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뭐 디테일을 추가해도 되고 뭐 추가하지 않아도 되고요. 요거는 지금 제가 프레임은 도색 완성이 끝나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외장 장갑만 마무리를 하면 되는데, 외장 일단 프로포션도 좀 조정을 해주고 싶었고, 외장 장갑의 이제 디테일이라던가 색감이라던가 마감 방식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서 이제 프로포션 조정해 놓고 외장 장갑을 완전히 도색 완성된 프레임 위에다가 씌워 놓고 계속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허리 같은 경우에는 도색된 부분이 보이죠. 발목 같은 경우도 그렇고 허벅지 안쪽 프레임도 도색은 끝나 있고요. 그래서 실드하고 라이플도 도색이 끝나 있는데 이제 외장만 마무리를 하면 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만들어진 피지 전지 가동손, 이게 지금 이 설계가 이 손가락이 피지 유니콘에도 쓰일 정도로 정말 오랫동안 사용된 전지 가동손이에요. 스트라이크가 나온 시점을 생각할 땐 굉장한 거긴 하죠. 표정도 좋고 이제 뭐 가동이나 이런 것도 나쁘지 않고, 물론 뭐 재질 면에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도색이 좀 까지기 쉬운 스타일의 PE 재질이기 때문에 뭐 제주껏 뭐 프라이머를 사용하고 그렇게 하면 뭐 그렇게 크게 문제 없이 완성할 수는 있습니다. 정말 뭐 스트라이크라는 기체가 뭐 이런 식으로 리파인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이거는 뭐 아예 원작을 초월해서 나왔던 스타일이었고, 뭐 터무니없는 디자인이어서 이거를 디자인한 분이 아직도 반다이에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제품이어서 이 프레임을 바탕으로 이제 아스트레이 레드 프레임이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자기 프레임이 아니기 때문에 가동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생겼고, 가뜩이나 말씀드린 것처럼 허리가 어마무지하게 짧은 제품인데 이 프레임을 바탕으로 피지 스트라이크 프리덤이 나와버리는 바람에 피지 스트라이크 프리덤이 체형이 어마어마하게 이상해졌습니다. 뭐 그거는 카토키 하지메 씨는 분명히 멋진 개발 원고를 그렸지만 뭐 그거는 그냥 참고용 원화에 가까운 거였기 때문에 전혀 제품은 그 원화랑 비슷한 스타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허리 길이라는 단점을 제외하면 뭐 여전히 현역이고 여전히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제품입니다. 제가 뭐 한 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막 가동해서 보여드리기 힘들지만, 이미 발매된 지가 너무 오래된 제품이어서 가동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뭐 리뷰를 쉽게 찾아보시면 아실 수 있는 거니까요. 게다가 이제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 정도의 투톤, 이게 제품이 투톤이 쓰이고 있거든요. 여기는 되게 밝은 흰색이고 여기는 조금 걸그레이 같은, 그래서 이제 투톤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사실 투톤으로 도색한다고 해도 그렇게 뭐 나쁘게 여겨지진 않아요. 워낙 크기 때문에 투톤으로 한다고 해도 그렇게 막 조각조각 파편화된 것처럼 보이거나 그러는 것도 없는, 그래서 여러모로 모델러가 좀 자유롭게 손을 댈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정말 한번 잘 만들어서 발매해 놓으면 뭐 10년, 20년씩 울거 먹을 수 있는 종류의 제품이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거의 현역 건프라 중엔 거의 톱 레벨이 아닐까 싶어요. 그 제품 자체가 가지는 포텐셜은. 개인적으로는 모델러가 잘 만들 경우에 뭐 메탈 빌드고 뭐고 다 정말 쓸모가 없을 정도로 비교가 안 되고요. 일단 조형이 무지막지하기 때문에 지금 나온 제품들도 뭐 그렇게 비교 우위를 점하기가 힘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제품입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허리에 문제가 있지만 뭐 개조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액션 포즈를 취하면 또 눈에도 띄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죄송합니다. 포즈를 잡거나 전시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모델러 분들한테는 본인이 한 약간 중급 정도의 이제 실력 경험을 쌓았다고 생각이 들 때 한 두세 번 정도 만들어 보는 여러 가지 스타일로 걸 추천드릴 만한 그런 종류의 제품입니다. 가격도 뭐 굉장히 지금 좋은 편이죠. 지금 스트라이크 가격이면 하이 레졸루션 같은 1대100 스케일하고도 가격이 비슷한 수준이니까요. 물론 뭐 에일팩이라던가 그런 화려한 무장은 없지만 스트라이크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실드랑 라이플만 있어도 충분히 멋지고, 베이스가 있었나? 베이스는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에일팩에만 있고, 근데 정말 멋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권해드릴만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일단 PG 더블오입니다. 뭐 PG 더블오라이저 같은 경우는 일단 단점을 지적하고 싶은 게 클러치 관절이거든요. 원래 요 부분을 움직일 때마다 이 GN 콘덴서를 누르고 여기를 움직여야 되는데, 클러치 관절이기 때문에 정해진 눈금에서만 각도가 이제 멈추는 거죠. 근데 뭐 고정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있으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얘가 왜 그러냐면 얘는 일반 클러치 관절하고 다르게 이게 스위치를 꼭 눌러줘야지 그 얼개를 풀 수가 있는 거여서, 예컨대 어깨 관절을 조작을 하려면 이 GN 드라이브를 뒤로 넘기고 어깨 장갑을 위로 올리고 누르고서는 조작을 해줘야 될 정도로 굉장히 번거롭고 정말 짜증이 폭발할 정도의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있는 제품이에요.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도 이해가 좀 안 되고, 왜냐하면 오라이저를 장비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좀 상체가 무거워지는데 이런 데는 또 그런 클러치 관절 구조 같은 게 없거든요. 정작 허리에는. 그리고 고관절에도 없습니다. 고관절하고 여기에 없기 때문에 무거웠을 때 뒤로 젖혀지는 거를 막는 건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뭐 여기 있고 또 발목에는 없고요. 발목에는 클러치 관절이 없는데, 또 웃기는 게 발목이 이제 발목이 이렇게 발등을 아래로 뻗는 게 안 됩니다. 그래서 베이스 위에 있어도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발을 아래로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절 디자인이 좀 되게 이해가 안 가는 제품입니다.
프로포션도 두말할 나위 없이 좋고, 전체적인 디자인이 단순해 보이지만 충분한 면을 갖고 있어서 시원시원하기 때문에 뭐 괜히 디테일을 많이 넣으면은 좀 금방 질려질 수도 있으니까 면을 잘 살려서 완성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뭐 임팩트 있게 만들고 싶어서 디테일을 많이 넣기도 좋고, 굉장히 적당한 상태로 제품이 나와 있어요. 어느 쪽으로 가도 괜찮을 만큼. 근데 저는 이거는 이제 한 7년 됐나? 만든 지? 6년? 7년?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빌드로 완성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으로 색감이나 이런 거에만 이제 중점을 둬서 완성을 했었던 건데요. 이렇게 프레임 부분에서 밖에서 보이는 부분에 약간 실버를 배치하는 정도. 그리고 또 하나의 주안점은 그 말씀드렸던 그 약간 이 제품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클러치 관절을 전부 어느 정도는 다 부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클러치 관절을 눌러서 가동할 필요가 없고 알아서 조작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약간만 요령만 있으면 클러치 관절은 누구나 다 이제 부숴서 편하게 가동할 수 있는 물건으로 만들 수 있고요. 클러치 관절의 그 기어를 부수더라도 뭐 관절 고정성이나 이런 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그 부분이 링이 몇 개가 이렇게 겹쳐 있는 구조인데 마찰이 충분히 돼요. 그 구조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리고 크고, 그냥 오히려 관절축의 두께가 굉장히 큰 제품이에요. 다른 키트들에 비해서. 거의 엑시아보다는 뭐 전체적으로 관절의 두께는 훨씬 두꺼운 수준에 속할 겁니다. 고리 형상으로 이렇게 큰 링 형상이 몇 개가 이렇게 한 두세 개가 겹쳐갖고 관절을 형성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보다 이제 이쪽이 지름이 좀 작기 때문에 여기 부하가 조금 걸리면은 좀 약해질 수는 있습니다만, 여기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좀 빡빡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에요. 링이 몇 개가 한 두 개가 서로 중첩이 되기 때문에. 얼굴도 꽤 잘생긴 제품이긴 한데 저는 이거는 뭐 약간 마스크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옆에서 봤을 때의 각도나 그런 부분을 좀 조절은 한 상태예요. 얼굴은 약간, 마스크는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뭐 조정 안 해도 그렇게까지 별론가?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꽤 멋진 얼굴을 하고 있거든요. 다리 조형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뭐 적당히 두껍고 근육질이면서도 뭐 사실 충분히 좀 날씬한 느낌도 있고 해서 조형도 굉장히 멋있어요. 실물로 보면 전체적으로 다리 라인 같은 경우도 뭐 어떻게 보면 엑시아랑 이제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모습이 됐거든요. 엑시아는 허벅지가 굉장히 두껍고 이제 다리도 전체적으로 크죠. 옆에서 봤을 때, 정면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가 굉장히 크지만 PG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되게 조금 스탠다드한 다리 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자신이 이제 모형을 해서 약간 이제 충분히 경험을 쌓아서 중급 이상의 솜씨를 갖췄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때 가서 좀 도전해 볼 만한 제품이라고 할까요? 클러치 부분에 손을 좀 대야 되고 뭐 얼굴도 가급적이면 손을 좀 대는 게 낫고, 요즘 스타일처럼 좀 디테일을 많이 넣고 싶으면 패널 라인이나 뭐 몰드를 조금 추가하는 것도 좋기 때문에 약간은 중상위급 혹은 약간 상급 실력을 갖췄을 때 손을 대면 좋을 만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고, 클러치 관절 부분이랑 허리 관절의 튼튼한 부분, 뭐 보강, 그런 부분을 좀 해낼 수 있다면 상당히 추천할 만한 제품이에요. 프로포션 면에서는 그렇게 손댈 데가 없거든요. 물론 뭐 조금 더 영량이 된다면 이제 발목을 아래로 꺾을 수 있게 개조한다면 뭐 더할 나위 없을 겁니다. 만약에 뭐 그냥
그 땅에서 딛고 서 있는 포즈 위주로 간다면 뭐 개조를 그렇게 할 필요도 없지만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잘 만들어낸다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메탈 빌드라던가 다른 등급의 제품은 뭐 그렇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애초에 조형 수준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특별히 어디를 묘하게 디테일업만 하면 되지 조형을 바꿔줄 만한 필요성까지는 별로 없는 제품이거든요. 오늘 보여드리는 키트가 다 좋은 편이라서요. 일단 뭐 나쁜 제품을 의뢰를 받는 일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가급적이면 좋은 제품으로 권해드리는 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제 손에 들어와 있는 제품들은 저 자신도 어느 정도는 평가가 높은 키트만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마지막으로 피지 유니콘 지금 오라이저가 없어서 그런데 오라이저는 단독으로도 폼나게 만들면 엄청나게 임팩트가 있을 정도로 볼륨도 엄청나지만 스타일도 멋있고 좋은 제품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유니콘인데요. 이거는 제가 만들긴 했지만 일단 컬러가 지금 요 정도 색깔에서 노란기가 조금 빠지고 오렌지가 조금 더 느껴지는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카메라가 색감을 못 잡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붉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가 하면 약간 샛노랗게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좀 제 골치를 썩히는 부분,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완성 포스팅을 못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색감을 잡게 촬영하는 방법을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정작 신경 써서 만들어 놨는데 색감이 실물대로 나오질 않아요. 카메라를 뭘 써도. 그래서 근데 지금은 뭐 또 작품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니까 일단 피지 유니콘인데 다른 옆에 피지들을 보면 뭐 같은 피지들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크기 차이가 굉장히 나죠. 전체적으로 볼륨 차이도 상당히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크기 면에서 뭐 엑시아가 지금 베이스 위에 올라가 있는데도 크기가 조금 작은, 키가 전고가 좀 작은 상태. 물론 뭐 다리를 완전히 길게 뻗고 등을 세우고 허리를 세우고 이런 건 아니지만 피지 유니콘도 사실은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피지 유니콘은 디스트로이 모드 때의 프로포션을 기준으로 설계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 눈에서는. 그러니까 뭐냐면 MG는 유니콘 모드일 때를 기준으로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디스트로이 모드로 하면 지나치게 팔다리가 길어지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다리가 길어지고 허리가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다리가 두 단에 걸쳐서 늘어나기 때문에 허리는 한 단밖에 안 늘어가서 다리가 너무 길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MG 유니콘은 유니콘 모드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디스트로이 모드가 되면 프로포션이 무너지고 MGX가 사실 양쪽 다 균형이 좀 잡혀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HG 같은 경우에는 뭐 각각 모드가 다른 걸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상관없고 RG 유니콘도 MGX랑 좀 비슷하게 어느 쪽이든 비교적 프로포션이 뭐 양호한 편이긴 한데 MGEX에 비하면 유니콘 모드일 때 프로포션이 조금 떨어집니다. 어깨가 좀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이제 PG는 아예 디스트로이 모드일 때를 기준으로 프로포션이 나왔기 때문에 유니콘 모드를 하면 조금 땅딸막하다라는 인상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유니콘 모드 자체가 갖고 있는 약간 순박한 느낌, 개인적으로는 순박하다고 해요. 그걸 순백이긴 하지만 좀 얼굴도 그렇고 좀 착해 보이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느낌 때문에 게다가 LED를 켰을 때의 표정이 디스트로이 모드일 때보다 유니콘 모드일 때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유니콘 모드일 때도 장점이 없지는 않아요, PG 유니콘은. 근데 일단 디스트로이 모드일 때 프로포션이 좀 더 좋은 게 PG 유니콘입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PG 유니콘도 허리가 좀 짧아요. 이것도 좀 제가 허리를 좀 맞춰서 늘렸기 때문에 그렇고, 안에 보시면 이제 어두우니까 잘 안 보이지만 요 안쪽에 제가 디테일을 조금 넣어 놨거든요. 지금 살짝 언뜻 보이는데 디테일을 넣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허리를 늘려버리면 이게 허리를 상당히 늘린 거기 때문에 이만큼이 이제 비기 때문에 제가 넣은 거죠. 그래서 원래의 PG 유니콘이라면 허리 길이가 좀 짧고 저렇게 빈 곳이 드러나지는 또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포션에 민감하지 않은 분이면은 뭐 프로포션에서도 그렇게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양감이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상박도 충분히 이렇게 두껍고, 팔도 두껍고, 다리도 두껍고, 그러면서도 충분히 긴 프로포션에다가 얼굴도 적당히 크고 해서 굵직굵직합니다, 상당히. 그래서 MG 클래스에서는 유니콘이 이런 디자인이었나? 라고 생각될 정도의 양감을 갖고 있어서 MG 유니콘이나 HG 유니콘이나 RG 유니콘에서 느끼지 못했던 매력이 있어서 사실 PG 유니콘을 만들고 나서 유니콘을 좀 좋아하게 됐어요. 이 제품의 이제 장점은 사이코 프레임이긴 하지만 좀 약간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저는 이제 장갑 절개를 별로 안 했거든요. 이거는 거의 스트레이트 빌드에 가까운 스타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제가 뭐 사이코 프레임을 더 노출시키려고 원래는 외부 장갑을 좀 자르는 편인데, 뭐 언체인드라는 것도 생겨버렸고 원작에서도 마지막에 사이코 프레임이 약간 증식하다시피 해갖고 밖으로 삐져나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에이 아무래도 좋아라는 부분이 있어서 보기 좋으라고 막 뜯어냈는데, 이거는 뜯어낸 장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리뷰를 하는 거예요. 아쉽다고 하면은 그 사이코 프레임이 몰드라던가 뭐 그런 부분이 디자인이 꽤 좋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가리는 부분이 많아서 좀 그렇게 개성적으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렇게 표면이 아니라 이 뒤쪽에 이 사이코 프레임 부품의 뒤쪽에 또 몰드가 많거든요. LED 밝기가 충분하고 너무 눈부시게 밝은 게 아니라 LED 밝기가 적당히 충분했다면 그런 안쪽에 디테일 같은 것도 밖에서 보여서 더 영롱하게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깊이감이 있게. 근데 그 몰드가, 중요 몰드는 또 뒤에 있는데 LED가 그렇게 밝지도 않다는 게 여러모로 좀 아쉬운 제품이어서, 저는 이거는 투명도를 높여갖고 사이코 프레임을 도색을 하거나 아니면은 사이코 프레임의 바깥쪽에 공사를 좀 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하는 제품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사이코 프레임 표현에 있어서 뭐 왜 바깥에서 보이는 부분 혹은 안쪽에서 보이는 부분을 나눈다든가, 그래서 뭐 어디는 불투명하게 하고 어디는 투명하게 놔두고 어디는 좀 뒤에다가 실버를 깔고 어디는 뭐 뒤에는 화이트를 깔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밖에 디테일업을 하고 그냥 다 덮어버리는 대신에 혹은 데칼링을 사이코 프레임에다가 해준다거나, 그런 거를 제가 처음에 시도를 했었어요. 이제 나중에 사이코 프레임 이게 유니콘 아카이브라는 책이 나온 다음에 거기서 이제 디자이너분이 사이코 프레임에다가 그런 데칼링이나 이런 마킹도 하셨는데, 그 전에 시도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뭐 궁리를 많이 해서 뭐 뛰어나서 이렇다기보다는 그게 이 제품이 갖고 있는 문제였거든요. 표면은 너무 단순하고 사이코 프레임이 평평하잖아요. 지금 어깨도 보시면 어깨 사이코 프레임도 평평하거든요. 그렇다고 이게 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지그재그로 판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도 뭐 지금 디테일을 좀
조각을 해서 형상을 손을 봤기 때문이지 그냥 빗살로 있을 뿐이고 그렇게 엣지감도 별로 없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이코 프레임이 주인공 디테일이나 이 제품의 개성이 있어서 사이코 프레임이 주인공인데 어째 주인공인데 안쪽에 뭐 디테일이 있다던가 뭐 바깥쪽은 또 많이 가려진다던가 또 어떤 부분은 많이 보이고 어떤 부분은 적게 보이고 뭐 이런 게 좀 너무 심해서 어떻게든 그거를 좀 그럴듯하게 보여줄 방법을 찾지 않을 수가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도착한 거라서 예컨대 제가 먼저 하긴 했어도 나중에 사이코 프레임에 데칼링을 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한테 영향을 안 받으셨어도 도달하실 수 있는 종류의 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도달하게 된다. 그게 제품이 갖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게 있어요. 피지면은 사이코 프레임도 좀 부품이 좀 여러 개로 좀 나눠져 있고 정교한 느낌이 들게 뭔가 이렇게 돼 있으면 좋은데 뭐 그냥 LED를 투과시키기 위한 뭐 도강 뭐 소재니 뭐니 그냥 그런 걸로만 돼 있고 땡이거든요. 특히 이제 흉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안에 이게 단차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제법 표정이 좋은데 너무 많이 가려져서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 다른 피지 만들 때는 막 다 도려내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이 가지는 뭐 양감이나 조형감이 존재감이나 이런 게 굉장히 탁월하게 좋아서 유니콘의 진짜 매력을 보고 싶다 느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피지를 만드시는 거를 권합니다. 메가 사이즈도 좋기는 한데 그건 좀 지나치게 크지 않나 싶긴 해요. 그리고 좀 그래도 정교한 맛은 좀 떨어지거든요. 근데 피지 유니콘은 그 부분이 좀 양립이 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특히 이제 다리 부분에 이제 원래 MG나 이런 부분에는 없었던 이 사이코 프레임 부분의 표정이 좋아서 적당히 해놓으면 상당히 균열감도 그렇게 과하지 않은 정도, 전체 형상을 뭉개지 않는 수준에서의 이제 균열감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스타일이나 이런 게 괜찮은 제품입니다. 저는 특히나 그 PG 유니콘을 만들었을 때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있는데 백팩이었거든요. 사실 뭐 MG 만들 때는 백팩이 뭐 그렇게 대단한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디자인이나 그런 게 특별하다고 여긴 적도 없었어요. 근데 PG 유니콘을 만들면서 백팩이 되게 멋있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이게 이만한 크기가 돼서 양감이 이 정도가 보여지게 되면 좀 다르구나. 같은 디자인도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까지 감각이 달라질 수 있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해준 게 백팩이었어요. 피지 유니콘은 가동 범위는 사실 그렇게 좋은 편이 못 됩니다. 아무리 뭐 개선을 했다고 해도 왜냐면 가동 범위야 뭐 팔 완전히 접히고 뭐 다리도 접히고 뭐 그런데 다리 접히는 부분의 표정이 정말 나쁘고요. 다리 무릎 굽혔을 때의 표정은 거의 최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리가 썰린 것처럼 가동이 되기 때문에. 게다가 어깨 관절이 이 어깨 축이 좀 직경이 좀 작은 데다가 그러니까 가는 거죠. 어깨 관절 축이 이게 가늘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에 좀 못 견디는 편이라 무거운 걸 들면 팔이 그냥 조금 처지기 쉬워요. 그래서 관절 구조나 이런 거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제품입니다. 근데 멋있게 만들어서 그냥 스탠딩 포즈로 세워놓으면 정말 뭐 다른 제품이 가동해서 열심히 포즈 잡아야 어느 정도 분위기가 나올 때 피지 유니콘은 좀 그럴 필요가 좀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PG 유니콘은 화려한 포즈라던가 뭐 그런 거는 조금 안 되더라도 그냥 개인적으로는 프라모도 좀 그래요. 왜냐면 프라모를 해놓으면 소체의 매력이 좀
강조되는 게 아니고 좀 반감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산만해지기 때문에. 근데 저는 PG 유니콘은 소체만 멋지게 만들어서 그것도 뭐 매그넘이나 실드도 쥐지 않고 잘 서 있게 하는 게 제일 멋지다고 생각은 합니다. 물론 뭐 이거 만들어 놓은 건 페넥스긴 한데 뭐 유니콘은 뭐 그게 별로 중요하진 않으니까요. 뭐 페넥스냐고. 그 kit이 그 kit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저보고 뭐 하나를 추천하라고 하면 뭐 벤시 쪽을 더 권하고 싶긴 합니다. 컬러링 면에서도 훨씬 더 존재감이 있고요. 분위기도 더 좋아요. 일단 오늘 PG 리뷰는 이 정도로 마칠까 합니다. 일단 뭐 개인적으로는 PG에 있어서 거의 3대장 이상이라고 할 만한 제품들인 것 같고요. 뭐 문제들도 있지만 퍼펙트 그레이드인 만큼 어느 정도 모델링의 숙련도가 좀 있다면 충분히 그런 단점들은 커버하거나 해소할 수가 있어요. 제가 촬영 기구를 다루는 게 조금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막 앵글이 휙 돌아가는 거 이런 거 좀 죄송하고요. 게다가 지금 초점이 이상하게 또 고정 초점이 됐는데 저는 이거 푸는 방법을 모르거든요. 원래는 자동 초점으로 뭐 맞춰지던데 이게 중간에 한번 초점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화면을 계속 건드려야 되더라고요. 하여튼 다른 어마무시한 유튜버 분들의 영상이나 이런 거는 부럽기도 하고 그만큼 수고를 들여서 찍은 영상들이니까 다른 모형 유튜버들이 만드신 모형에 좋아요 한 번씩은 좀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뭐 비라이센스 제품 만드신 거에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뭐 정품 혹은 자작품 이런 종류의 모델 모형 리뷰들에는 뭐 제 모형 리뷰나 이런 건 영상에는 좋아요 같은 거를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 멋진 영상 제공해 주시는 분들에게 좋아요나 뭐 구독 같은 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1시간 2분이니까 완전히 서페가 건조됐을 것 같아서 저는 다시 작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